여보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올해 47입니다. 결혼한 지 23년째 고등학생 딸과 대학생 아들을 둔 평범한 중년 여성이죠.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인 삶입니다. 성실한 남편, 착한 아이들, 30평대 아파트.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눈과 처진 턱선, 그리고 생기 없는 눈빛. 남편과는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잔 게, 서로를 여보가 아닌 애 엄마, 애 아빠로 부르기 시작한 게,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함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신은 슬리퍼처럼 편하지만 설렘은 없는. 그러던 어느 날 카톡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일반 동창회 초대.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칫했습니다. 참석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있었거든요. 민준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2살 대학 2학년 때 헤어진 첫사랑.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 그래서 더 미안했던 사람. 25년 만입니다. 가지 말아야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손은 이미 참석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저는 옷장 앞에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하나.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다가 다시 넣고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걸쳤다가 벗고, 결국 남편이 한 번도 좋다고 말한 적 없는 와인색 니트를 선택했습니다. 목선이 드러나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동창 만나러 가는 건데 왜 이래. 하지만 제 심장은 정직했습니다. 쿵쾅쿵쾅 22살 때처럼 뛰고 있었으니까요. 강남의 한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가 있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혼자 와인잔을 기울이며 25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어떻게 바꿔놨을까 궁금했는데 여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매력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관자놀이에 서린 흰 머리, 조금 깊어진 눈가 주름, 그리고 여전히 똑바른 어깨선. 선영아? 그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민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만에 부르는 이름인데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지. 동창회는 시끄러웠습니다. 모두들 자기 자랑에 바빴죠. 누구는 사업으로 얼마 벌었다. 누구는 자식이 어느 대학 갔다.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민준이와 자꾸만 마주치는 시선 때문에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22살 때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뭔가 깊고 무거운 게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저처럼 삶의 무게를 견뎌온 사람의 눈빛. 1차가 끝나갈 무렵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준 2차 안 가. 너도 빠질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답장을 보내는 제 손가락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차는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여기가 조용해서 좋더라고. 민준이가 말했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호텔이어야 했는지. 조명이 은은한 라운지 구석자리. 재즈 음악이 낮게 흐르고 우리 사이에는 와인 2잔이 놓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민준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행복해? 갑자기 던진 질문에 저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는? 물어봐서 뭐해? 우리 둘 다. 행복했으면 여기 없겠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민준아. 응? 우리 왜 헤어졌었지? 내가 먼저 떠났잖아. 조건 좋은 남자 만났다고. 그의 말에 찔렸습니다. 맞았으니까요. 당시 22살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민준이보다 대기업 다니는 현재의 남편이 더 나은 선택지로 보였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원했고요. 후회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너는? 묻지 마. 대답하기 싫으니까. 그의 손이 테이블 위로 뻗어나왔습니다. 제 손 바로 옆까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선영아.
응, 나 아직도.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완성하지 않은 그 문장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제 심장을 쳤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하려던 말이 뭔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빈 와인병이 2개, 3개 쌓여갔습니다. 취기가 올라오면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솔직해졌습니다. 남편이랑은 언제 마지막이었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너무 직설적인 질문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기억도 안 나. 1년? 아니, 2년 됐나? 2년? 응. 우리 남편은 그냥 피곤한가 봐. 회사 일도 바쁘고. 그게 이유가 돼? 민준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 아름답다. 그 단어에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그런 말을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응? 나. 아름다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7의 중년 여자가 할 질문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정말로 듣고 싶었습니다. 민준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22살 때보다 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옛 친구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여자를 보는 남자의 눈빛. 왜? 왜 그렇게 봐? 내가 어떻게 보는데? 그렇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입술에 머물렀다가 목선을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눈을 마주쳤으니까요. 선영아,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뭐? 오늘 널 보는 순간부터 집에 보내기 싫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둘 다 결혼했잖아. 알아. 이러면 안 돼. 알아. 그런데 왜? 너도 싫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싫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라운지 밖으로 나왔을 때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오가는데 우리 둘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 잡아줄게. 민준이가 말했지만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응. 나. 집에 가기 싫어.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선영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도 몰라. 근데 오늘 이대로 헤어지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 25년 전에도 후회했어. 너 떠나보낸 거. 근데 또 후회하긴 싫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날렸고 민준이가 그걸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47살의 엄마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22살의 선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떨리는 심장을 주체하지 못하던 그 시절이. 호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무표정하게 카드키를 건넸고 엘리베이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1407호입니다. 엘리베이터 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준이의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는 그 온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D-14층.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가 들을까봐 걱정됐습니다. 1407호. 카드키를 찍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준이가 뒤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마이너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선영아. 민준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봤을 때 그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서울의 야경을 뒤로하고. 무서워?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나는 무서워. 민준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5년을 기다린 것 같은데 막상 너를 마주하니까 꿈인 것 같아서.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제 앞에 섰을 때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나 봐. 민준아. 응? 나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맞춤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미간, 눈꺼풀, 뺨, 턱선. 선영아, 나 멈춰야 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제 귓가에 그의 숨결이 닿았습니다. 아니. 제 손이 그의 셔츠를 움켜쥐었습니다. 제발. 멈추지 마. 그의 입술이 마침내 제 입술을 찾아왔을 때 2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22살 때의 설렘, 47살의 갈증, 그 모든 것이 한 번의 입맞춤에 녹아들었습니다. 민준이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의 어깨에 매달렸습니다. 선영아. 그가 입술을 떼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 나 진짜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참지 마.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이렇게 절실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니트 밑단을 타고 올라왔고 제 손은 그의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20대처럼 급하지도 능숙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진실했습니다. 불 끌까?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고 싶어. 너를. 25년 만에 마주한 너를. 나도. 창밖의 도시 불빛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췄습니다. 그 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주름진 피부, 예전만큼 탄탄하지 않은 몸, 세월의 흔적들. 하지만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처와 흔적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여전히 아름다워. 민준이가 속삭였습니다. 거짓말. 진짜야. 22살 때보다 훨씬 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오래된 악보를 연주하듯 제 몸의 모든 곳을 기억해내듯. 저도 그를 만졌습니다. 넓어진 어깨, 단단한 가슴, 여전히 따뜻한 그의 체온. 민준아. 응? 나. 떨려. 나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40 중반의 어른들이 첫 경험을 앞둔 청소년처럼 떨고 있다는 게 우스웠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진짜였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을 때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마지막으로 물을게. 응. 후회 안 할 거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집에 돌아가서 남편의 얼굴을 봤을 때, 딸이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었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을 마주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할 거야 아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민준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래. 그가 저를 천천히 눕혔습니다. 부드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그날 밤, 우리는 25년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숨결, 제 한숨 엉킨 손가락 땀에 젖은 이마.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세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둘뿐. 22살에 놓쳤던 사랑을 47에 다시 찾은 두 사람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격렬함 이후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랑이었다는 걸. 결혼 23년 동안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일상에 묻혀 있고 살았던 그 뜨거운 감정. 민준아. 응? 너 사랑했었어. 진짜로. 알아. 지금도. 사랑하는 것 같아. 그의 팔이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나도.
우리 어떡하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끝이라는 걸.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하룻밤이라는 걸.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현실로 돌아갈 시간.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주워 입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번진 화장 목덜미에 붉은 자국.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내가 여자라는 사실. 선영아. 민준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응. 미안해. 왜? 너한테 짐을 준 것 같아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원했던 거니까. 거울 속으로 그가 다가왔습니다.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며 거울 속의 저를 마주보게 했습니다. 저 여자 봐. 민준이가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정말 아름답지 않아? 거울 속의 제 모습.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홍조 띤 뺨 촉촉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살아있는 표정. 저게 나? 응. 너야. 진짜 너. 민준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모습 잊지 마. 집에 가서도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응. 너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명의 여자야. 선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그 사실을 잊고 살았는지 그 순간 깨달았으니까요. 호텔을 나설 때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포옹도 키스도 아닌 악수. 잘 살아.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너도 연락 하지 말자. 응.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다시는 이런 밤을 가질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 핸드폰을 켰을 때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습니다. 남편 잘 들어갔어? 애들이랑 먼저 잘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습니다. 미안해 여보.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나. 오늘 밤만큼은 나였어. 온전히 나였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아갈 또 하나의 평범한 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이후 제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가끔 SNS에서 그의 소식을 봅니다.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저도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아침엔 가족 아침 식사를 챙기고 낮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엔 남편과 무덤덤한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 예전처럼 낯선 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의아해했죠. 갑자기 웬 운동? 그냥 나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닌 오롯이 저를 위한 선택. 립스틱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어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엄마 왜 화장해? 딸이 물었을 때 엄마도 여자거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던 남편.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민준이와의 그날 밤만큼 격렬하지도 뜨겁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현실이니까요. 23년을 함께 산 사람과의 익숙하지만 따뜻한 온기. 후회하냐고요? 가끔은 합니다. 특히 남편이 제 손을 잡을 때, 딸이 엄마 사랑해라고 말할 때, 아들이 환하게 웃을 때, 내가 그들을 배신했구나 하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엄마와 아내라는 역할 속에 갇혀 살았을 테니까요. 선영이라는 한 명의 여자로서 제 욕망을, 제 감정을, 제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얼마 전 또 카톡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일반 동창회 재초대. 이번엔 참석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걸.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걸. 지금 이 순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 사연을 적고 있습니다. 옆방에선 남편이 코를 골고 딸의 방에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평범한 금요일 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평범함 속에도 제게는 비밀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그날 밤의 기억. 창밖을 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호텔들의 불빛. 그중 어딘가에 1407호가 있겠죠. 그날 밤 제가 선영이었던 곳.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일까요? 가정을 배신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한 번쯤은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는 그저 한 명의 인간일까요? 정답은 없겠죠. 어쩌면 둘 다 맞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저 외로웠던 여자였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도 저처럼 거울 속에서 낯선 사람을 발견한다면, 삶이 무겁고 숨이 막힌다면,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 부디 제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을 되찾는 길을 찾으세요.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가족이 몰랐고 큰 파장이 없었고 상처받은 사람이 저 혼자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시계를 봅니다. 새벽 1시. 이제 그만 써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다시 엄마가 되어야 하니까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깨우고 남편에게 커피를 타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제 삶이고 제 선택이. 그리고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 일상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선영이라는 걸. 한 명의 여자라는 걸. 마지막으로, 민준아. 내가 이 이야기를 들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고마웠어. 그날 밤 나를 여자로 봐줘서. 25년 만에 내가 누군지 기억하게 해줘서. 너도 잘 살아. 그리고 행복해.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찾기를. 이상 47세 평범한 중년 여성의 평범하지 않았던 하룻밤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